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일어쌤 로살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 최상급과 비교급 이런 형용사 조금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제일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최상급이 아닌가 싶어요. 최상급 같은 경우는 서술의 용법으로 쓸 때의 모양과 그리고 형용사로 쓸 때의 모양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개인적으로 교습을 하다가 최상급을 학생이 어려워하는 걸 보고 맞다, 제가 독일어를 배울 때도 그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늘 문법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 개념만 잘 잡으시면요 나중에는 어려워지지 않아요. 일단 우리가 약간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어를 배울 때 제일 많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나는 예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예쁜입니다, 나는 바쁜 이에요,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니은이 붙은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이에요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렇게 쓰는 이유를 잠깐 조금 고찰을 해보면, 그들에게는 서술의 이에요와 예쁘다라는 뜻의 형용사가 따로 있는 단어예요. 근데 한국어는요 그게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나 독일어, 유럽어를 공부할 때 여기에서 또 문제가 항상 생기겠죠. 독일 사람들도 그렇고요. 독일어를 공부할 때 그런 문제들이 조금 생기는데, 그래서 최상급이 어려워요. 왜 이게 또 관련이 있냐면, 최상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너는 최고야 하고 너는 나의 최고의 친구야 가 뜻은 똑같잖아요. 뜻은 비슷한데 너는 최고야 라고 바로 서술의 용법으로 들어갈 경우에 독일어에서 그 모양이 다르고요. 너는 최고의 친구야 라고 할 때 그 최고의 라고 형용사의 역할로 쓰일 때 어미 변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래, 이걸 한번 조금 정리해서 알려드리자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자, 일단 제일 좋은이라는 뜻의 단어 good이죠. good의 그 비교급은 best이고요. 최고의, 최상급은 best입니다. 영어랑 똑같죠? 그런데 우리가 배울 때는 best라고 배우는데, 너는 최고야 라고 하고 싶을 때 갑자기 du bist am besten 이라고 합니다. am besten? 도대체 왜 best가 아니고 du bist best라고 하면 되는데, 쉽게 영어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am, 갑자기 어디서 굴러먹다 온 전치사 am이 나와요. am은 심지어 전치사가 아니라 사실 전치사 플러스 정관사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am 한 다음에 그래 오케이 그래 am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갑자기 best이라고 해요. best가 아니라 best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도대체 왜 그런지 제가 이렇게 텍스트를 좀 써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형용사의 어미 변화 규칙을 반드시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이 부분이 어렵지가 않아요. 형용사의 어미 변화는요 총 3가지로 나뉘잖아요. 정관사가 있을 때, 그리고 부정관사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어떤 관사도 붙지 않을 때 형용사의 어미 변화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예쁘다 한번 해볼게요. 예쁘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소녀를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예쁘다 소녀 하지 않고 예쁜 소녀라고 하죠. 한국어에도 이렇게 형용사의 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를 못할 뿐이죠. 이게 우리가 모국어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니은 같은 경우 형용사의 어미가 변해요. 왜요? 소녀라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죠. 이런 인지를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컨텐츠는 무료 컨텐츠이기 때문에 유료 컨텐츠에서 이미 형용사의 어미 변화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을 드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형용사의 어미 변화 규칙 같은 경우, 독일어의 형용사 어미 변화 규칙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검색만 하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그 형용사의 어미가 변하는 이유는 뭐다? 예쁘다 소녀라고 하지 않고 예쁜 소녀, 즉 내가 수식하고 싶은 명사에 이 형용사가 귀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형용사의 어미가 활용이 됩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너 최고야 라고 할 때 du bist am besten 이라고 하죠. 그쵸? 이러는 이유는 일단 이 am이라는 게 an이라는 전치사와 그리고 them이라는 정관사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여러분 유럽어는요, 독일어뿐만이 아니에요. 유럽어는 전치사와 정관사가 이렇게 한 단어로 합쳐진 형태가 꽤 많습니다. 그것 정도는 이제 인지를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댐이 합쳐지면 암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안이라는 전치사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자, 안이라는 전치사 굉장히 재밌는 전치사예요. 이거 제가 제 수업을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안은 항상 제가 뭐라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한자의 닿을 착자라고 생각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닿을 착, 즉 접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안은 조금 쉬워져요. 자, 예를 들어서 벽에 시계가 걸려 있다 라고 할 때 그 벽에라는 그 전치사가 독일어에서 안입니다. 어느 자리에 딱 붙어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 잘 안 보이는데 제 앞에 이제 컴퓨터도 있고요, 핸드폰도 있고 한데요. 제가 지금 컴퓨터 앞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그럴 때 전치사 안을 씁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찰싹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컴퓨터 앞에 있는지 옆에 있는지 약간 애매하죠. 내 앞에 컴퓨터가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면 나는 컴퓨터 뒤에 있잖아요. 어쨌든 그 근처, 좀 애매한, 앞인지 뒤인지 옆인지 구분하기 애매하지만 그 근처에 딱 붙어 있으면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너가 최고다라고 할 때 닿는 느낌의 그 닿을 착에 해당하는 안이 왜 있냐?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너가 최고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편합니다. 너는 최고의 위치에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거는 여러분 근데 제가 정확히 밝히는데요, 문법적으로 정확히 그렇다가 아니라요, 제 뇌피셜이에요. 저도 독일어를 처음부터 공부를 했잖아요. 0부터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거고 제 뇌피셜이고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법이 반드시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제 추측에는 이게 지금 중성명사로 활용이 된 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남성명사인 플라츠를 예로 들었습니다. 플라츠라고 하면은 자리 혹은 위치, 영어로 치면 place고요. 그리고 1등, 2등, 3등 할 때 그 등, 그 순위에 해당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플라츠는 남성 명사이고요. 그 플라츠에 있다라고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한다. 물론 전치사가 완벽하게 맞진 않아요. 그럴 때는 안댐 플라츠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위치에 있냐면 이러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최고의 위치, 예를 들어서, 혹은 제일 예쁜 위치, 제일 똑똑한 위치, 제일 건강한 위치. 자, 최상급에 해당하는 형용사를 넣고 싶은 거예요. 모든,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형용사의 어미 변화에서 3격, 지금 이거 3격이죠? 남성명사 3격에서는 항상 어미가 n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지금 이거 잠깐 지우고요, 배웠던, 우리가 알고 있는 최상급, 좋은이라는 뜻의 최상급 베스트가 지금 이 자리, 안댐이라는 3격의 자리에 오면요, 베스트라고 그대로 쓰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쓰여야 돼요? 형용사 어미 변화의 규칙에 의거해서 n이라는 어미를 반드시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du bist an dem besten Platz, 너는 최고의 그 등수에 있어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플라츠라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뜻이고 어떤 의미로 썼는지 알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생략했다라는 의식의 흐름으로 제가 공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du bist am besten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너는 최고야 라는 뜻의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는 최고의 친구야, 너는 최고의 학생이야, 뭐 이런 표현 쓸 수도 있잖아요. 자, 너는 최고의 친구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너는 이다, 나의 최고의 친구라고 하고 싶은데 친구는 포인트죠. Du bist mein best point 라고 해도 물론 독일 친구들이 알아듣습니다. 아, 이 친구가 내가 절친이라고 말하고 싶었구나. 당연히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독일어를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문법적으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Du bist mein best point가 아니라 Du bist mein best 포인트가 됩니다. 이거는 형용사 어미 변화 규칙에 의거한 거고요. 이거는 남성 명사의 형용사 어미 변화, 부정관사가 있을 때의 혼합 변화에 의거한 1격 형용사 어미 변화입니다.
엄청나게 복잡하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독일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형용사 어미가 변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분들에게, 인강에서 뵙는 학생분들에게도 항상 강조를 드리고요. 실강에서도, 그러니까 현강에서도 뵙는 학생분들에게 강조 드리는 건 뭐냐면요. 저도 0부터 공부를 했어요. 아베츠대부터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어 공부하다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항상 왔었습니다. 정말 책상 엎어버리고 싶은 순간이 항상 왔었는데, 그럴 때마다 왜 지져 갑자기.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느꼈던 건 뭐냐면, 제 기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성과 감성은 분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공부를 하는데 짜증이 나요. 도대체 이놈의 독일어 문법을 왜 이러는 거야? 라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기 시작하면 공부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형용사 어미 변화 파트에서 한번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컨텐츠에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독일어의 전치사, 장소 전치사 뒤에 3격이 올 수도 있고 4격이 올 수도 있거든요. 3격이 올 때는 정지, 4격이 올 때는 이동의 의미를 나타내거든요. 왜 이 사람들은 변태같이 이렇게까지 나눠서 이야기를 하지? 거기서 또 이해가 안 가서 또 2차 멘붕이 와서 또 포기를 할 뻔했어요. 어쨌든 이 말을 계속 썰을 푸는 이유는 뭐냐면요. 공부하다가 도대체 납득이 안 가고 짜증이 나면은 공부하기 싫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독일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자, 그러면 형용사 어미 변화 도대체 왜 하는지 여러분 아시면 조금 마음이 너그러지지 않을까요? 독일어는요, 기본적으로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과 빠르게가 사전에 동일하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빠른이고 언제 빠르게인지 구분이 가야겠죠. 부사는 어미 변화가 원리적으로,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형용사는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라는 그 가르침, 그 지침이 형용사의 어미 변화가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한국어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빠른 기차라는 거는 기차의 성질이 빠르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빠르게 달리는 기차예요. 빠르게가 만약에 없으면 그냥 달리는 기차예요. 근데 그 달리는, 즉 동사, 이 동사가 어떻게 달리냐? 빠르게 달려요. 이 빠르게는 부사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빠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여기다 느리게 달리는 기차라고 하면은 느린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이게 부사와 형용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영어나 독일어 비슷비슷해요. 문법적으로. 품사들에서는 굉장히 비슷한데 제가 한 가지 확실히 말씀을 드릴게요. 형용사라고 하면요, 반드시 명사만 수식합니다. 명사 수식해요. 수식이 뭐예요? 그 명사라는 개념의 성격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예쁜 선생님 이라면 선생님이 예쁘신 거예요. 그런데 예쁘게 웃는 선생님. 자, 그러면 이 선생님 평소에 못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웃는 게 예쁘다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을 하고요. 독일어에서는 명사가 남성, 여성, 중성, 복수 이 4개의 카테고리가 있고, 격도 주격, 소유격, 간접 목적격, 직접 목적격 4개의 카테고리, 즉 총 16칸이 있기 때문에 형용사의 어미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남성 명사인지 여성 명사인지 중성 명사인지 복수 명사인지 알려준 다음에 이게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간접 목적격인지 직접 목적격인지를 형용사 어미가 약간 일을 하면서 알려줍니다. 지침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 명사에 속해 있어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사는요. 여러분, 이 부사 좀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일단 우리가 품사를 배울 때요, 부사는 동사와 형용사와 부사 자체를 또 수식을 한다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영어 과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야, 부사는 바람둥이야. 부사 짝꿍은 3명이나 있단다. 동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까지 수식을 해. 형용사는 일편단심이야. 명사만 수식을 해.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예쁜 선생님. 예쁜 선생님. 근데 예쁘게 웃는 선생님. 선생님이 100명이 있다고 봤을 때 내가 저 선생님을 특정하고 싶어요. 지금 웃고 있는 선생님이 1명 있어. 웃는 선생님, 결정적인 정보죠. 그런데 내가 시간이 좀 있는 거야. 말할 시간이 좀 있어서 저기 저 봐봐. 예쁘게 웃는 선생님. 웃는이라는 동사를 조금 더 부수적으로, 조금 더 플러스 알파의 정보를 주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부사는요, 여러분, 문장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부수적인 요소이고 부가적인 요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일어에서는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기본 형태가 같아요. 사전에서 찾으면 똑같이 나옵니다. 빠른 schnell이에요. 그쵸? 빠른. 근데 빠른 기차라고 하려면 schneller Zug 혹은 ein schneller Zug, der schnelle Zug이 돼요. 이거는 이렇게 형용사 어미 변화하는 거는 형용사 어미 변화 규칙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런데 빠르게 달리는 혹은 빠르게 뭐 오고 있는 이런 식으로 달리는 오고 있는 이런 현재 분사를 같이 쓸 때는 그 앞에 schnell은요, schneller, schnelle 이렇게 가지 않고 그냥 schnell이에요. 이해가시죠? 부사는 어미 변화가 기본적으로 없다. 왜? 이 친구는 명사에 귀속되지 않으니까. 명사에 귀속을 되는 거. 그러니까 그 명사의 성과 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형용사의 어미가 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최상급에서 서술적 용법으로 쓸 때 du bist am besten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런 형용사 어미 변화 규칙이 있기 때문이고요. 너가 최고의 친구야, 너는 정말 최고인 친구야 라고 해서 친구라는 명사가 명시가 될 경우에는 이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형용사 어미가 다르게 변한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형용사 어미 변화 규칙은요, 제가 표로 만들어서 한번 띄워드릴게요. 그 표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서 그 격과 성에 맞게 예문을 꼭 만들어 보시면 여러분께서 독일어 형용사 어미 변화하는 거 너무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형용사의 최상급 같은 경우, 비교급과 최상급 같은 경우는요, 규칙이 있고 불규칙이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언어는 불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규칙 같은 경우는 비교급에서는 에에요, 어가 되고요. 그 최상급에서는 스트가 됩니다. 스트. 그래서 베스트, 뭐 베스트 같은 경우는 뭐 예외죠. 굿의 그 비교급 최상급은 예외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슈넬 아까 들었잖아요. 슈넬 빠른, 더 빠른은 슈넬러, 제일 빠른은 슈넬스트가 됩니다. 그 기본형을 가지고 상황에 맞게 형용사 어미 변화를 하시면서 문장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서술의 용법, 그 기차는 가장 빠르다라고 하려면 der Zug ist am schnellsten이 될 거고요. 이것은 제일 빠른 기차다라고 하면 das ist der schnellste Zug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 어미 변화 규칙은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는 것까지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최상급 같은 경우, 비교급과 최상급 같은 경우는요, 불규칙한 경우는요, 그 외우셔야 돼요. 사실 good, besser, best 이런 식으로 약간 특이한 경우니까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여러분, 단모음으로 이루어진 형용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kalt, 추운, warm, 따뜻한 이런 식으로 모음이 단 하나가 들어간 형용사 같은 경우는 비교급과 최상급에서 형용사의 그 원급의 모음에 umlaut가 붙습니다. 그래서 kalt, 추운, 더 추운은 kälter가 돼요. 제일 추운은 kältest가 되고요. 그래서 umlaut 붙는 규칙은 단모음인 형용사일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코멘트 같은 걸로 많이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영상이었으면 하네요. 다음에도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센스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Vielen Dank. Tschüss.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